자, 회의관리 1급 문제 51번부터 60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51번입니다.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3일의 대손 충당금 관련 자료입니다. 이를 기초로 3일의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입니다. 자, 이 문제는요, 그 회사 이제 계상액은 어떤 걸 볼 거냐면은 대손에서 추가 설정액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근데 퇴직급여라든지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설정액을 보는 게 맞는데 대손은 이걸로 봅니다. 이걸로 조정을 해요. 1,800만원. 이게 이제 설정된 금액으로 보고요. 세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채권 잔액 곱하기 둘 중에 하나 큰 금액을 적용합니다. 대손 실종률하고 1% 중 큰 금액. 그러니까 대손 실종률은 0.8%예요. 그래서 1%가 큰 금액으로 적용하면 되고요. 10억입니다. 10억의 1%면 얼마냐면은 1,000만원입니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회계 쪽은 아우 너무 작아요. 네. 회계 쪽은 이렇게 해서 1,800만원을 잡았어요. 근데 세법 한도에서는 이렇게 해서 1,000만원까지 내가 비용으로 인정을 해줄 수 있다 라는 의미가 돼요. 그러면은 회계 쪽은 1,800만원이고 세무 한도는 1,000만원이니 그럼 나머지 800만원 어떻게 돼요? 손비로 인정이 돼야 안 돼요? 손비로 인정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송금 불산입으로 처리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예요? 유보 발생이죠. 그렇죠. 유보 발생으로 처리해 주시면 돼요. 유출된 건 없기 때문에 사내에 보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보로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정답 몇 번? 그렇죠.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52번입니다. 다음은 지급이자 송금 불산입 규정을 정리한 표입니다. 기역부터 니을까지의 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기역부터 니을까지 칸에 들어가는 거. 자, 기역. 해당 이자 비용 전액. 원천 징수액은 기타 사회 유출. 뭐 기역 니을이 어차피 뭐 순서 바뀌어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기역은 채권자 불분명 사채 이자고요. 니은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그거죠. 비신명 채권 이자입니다. 그 다음에 건설 중인 자산. 유보. 완성 자산은 주기상각 의제로 처리해서 다 없애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건설 자금 이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업무 무관 부동산 등에 해당이요. 그러니까 업무 무관 자산이죠. 이거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옳지 않은 거 몇 번이에요? 맞습니다. 정답은 4번. 법인 운영 차입금에 대한 이자입니다. 이거는 업무 무관 자산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에 해당 정답 몇 번?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53번입니다. 주식회사 3일은 특수관계 법인인 주식회사 용산에게 연초에 자금을 대여하고 연말에 20만원의 이자를 수령한 후에 손익 계산서상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이와 관련된 추가 자료가 다음과 같을 경우 주식회사 3일이 수행해야 할 세무 조정으로 옳은 것은 입니다. 자, 연말에 이자 수령. 이거는 회사의 이자 수익으로 처리합니다. 자, 그래서 가지금 족수는 얼마냐면은 36억 5천만 원이에요. 그래서 부당 행위에 적용된 이자율은 4.5%.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기간에 따라서 이제 계산해 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얼마예요? 1억 6,425만 원이에요. 이렇게 돼요. 곱하기 365분의 1로 잡아줍니다.
45만원이 돼요. 45만원에 대한 이자를 그러니까 일단은 수령받는 금액 있죠. 수령했을 때는 그 금액을 빼주면 돼요. 그래서 얼마냐면은 25만원 아직 못 받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뭘로 처리하면 돼요? 회사에 대한 부분은 수익이에요. 그래서 입금 산입으로 처리하고요. 그리고 대표이사에 대한 부분 다시 할게요. 대표이사가 아닌 특수관계법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는 뭐예요? 상여로 기타 사유줄로 처리하시면 돼요. 왜냐면은 이거는 이제 대표이사가 아니다 보니까 그 상여로 처리하지는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입금 산입해주고 기타 사유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53번에다 몇 번이에요? 그렇죠.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1급 문제 54번입니다. 다음 중 법인 세법상 2월 결손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2월 결손금입니다. 자, 1번입니다. 2월 결손금이란 법인의 이전 사업연도에 발생되어 해당 사업연도로 2월 된 결손금을 말한다. 그렇죠.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2020년에 뭐 결손금 얼마, 그래서 이걸 이제 2월 시키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만약에 수익이다 그러면은 이제 2월 결손금을 상계 처리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맞는 얘기야 틀린 얘기예요? 그렇죠. 1번은 맞는 얘기다. 자, 1번 맞아요. 네. 그 다음에 2번 2월 결손금은 연간 공제 한도는 중소기업의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100%다. 그래서 중소기업은 100%고요. 이제 중소기업이 아닌 부분에서는 60%까지 좀 제한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 다음 3번 모든 2월 결손금은 발생 연도와 관계없이 15년 동안 2월 공제가 가능하다. 발생 연도와 관계없이가 아니죠. 언제예요? 2019년도 이후 에는 15년이에요. 그래서 좀 얘기가 좀 잘못됐죠. 표현이 좀 잘못됐죠. 그래서 2009년 이후는 10년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게 없어졌죠. 그래서 2019년 이후로 이제 15년이죠. 그렇기 때문에 3번은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틀렸어요. 자, 그 다음 4번 법인세 과표 계산 시 2월 결손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자감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는 얘기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에 틀린 거 몇 번?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1급 문제 55번입니다. 다음 중 법인세법상 과세 표준을 산정하는 상식으로 옳은 것은? 입니다. 과세 표준을 산정할 상식은 첫 번째 당기 순이익부터 시작을 해요. 그 다음에 입금 산입, 송금 산입을 빼주는 거죠. 입금 산입은 입금 산입과 송금 불산입, 송금 산입은 송금 산입과 입금 불산입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덜어주고 빼주면은 각 사업연도 소득이 나와요. 자, 이때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2월 결손금, 소득공제, 비과세 소득 이 세 가지를 빼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뭐가 나와요? 과세 표준이 나오는 거죠. 이 과정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세무조정에 대한 내용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각 사업연도 소득이 1번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월 결손금, 비과세 소득, 소득공제 순으로 이렇게 공제를 하는 거죠. 3번은 왜 아니에요? 3번은 당기순이익이라서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정답 몇 번?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세무조정을 마친 후 금액이죠. 그래서 2번이 되는 거예요. 자, 회계관리 1급 문제 56번입니다. 다음 중 법인세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입니다. 자, 1번 한번 봅시다.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몇 개월이에요? 6개월이에요? 아니죠. 몇 개월? 그렇죠.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한다라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1번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 신고 의무가 있다. 맞아요? 틀려요? 신고 의무는 있죠. 당연히. 결손금이 있더라도 당연히 신고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맞아요. 자, 그 다음 3번. 법인이 법정 신고 기한까지 법인세 과세 표준을 신고하였으나 과세 표준을 과소 신고하는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적용된다. 아니죠. 신고를 했어요. 신고를 했는데 과소 신고인 거예요. 뭐예요? 그렇죠. 이거는 그 과소 신고가 되는 거죠. 무신고 아닙니다. 무신고는 아예 신고 안 한 경우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과소 신고에 대한 그 가산세가 존재를 합니다. 그 다음 4번. 납부할 법인세액이 1천만원 초과할 때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중소기업은 4개월 내에 분납할 수 있다. 기업에서 틀렸죠. 중소기업 이상은, 아니다, 중소기업 이제 초과하는 이제 중견기업 이상은 1개월, 중소기업은 2개월, 이렇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연도가 틀렸죠. 그래서 정답 몇 번?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1급. 문제 57번입니다. 다음 중 소득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1번입니다. 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열고주의 과세 방식을 취하고 있다. 맞아요? 틀려요? 열고주의죠, 원칙적으로. 그래서 맞는 얘기가 됩니다. 근데 이자하고 배당소득은 유형별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요. 그 다음 2번. 소득세는 개인의 부담 능력에 따라 과세되는 조세다. 그렇죠. 열거 방식이다 보니까 부담 능력 기준에 의해서 과세된 조세가 또 맞아요. 그 다음 3번. 퇴직 양도 소득도 1년 동안 발생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개인별로 종합과세한다. 이 부분이 틀렸죠. 퇴직소득, 양도소득은 분류과세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얘네들은 1년마다 생기는 소득이 아니에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금액이 커요. 금액이 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종합과세 때려 넣잖아요. 그럼 세부담이 엄청나게 커져요. 그래서 이거를 결집 효과 완화라고 부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는 따로 하는 이유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4번. 소득세는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과세 범위의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차이를 두고 있는 게 맞는 거죠. 비거주자는 국내 거만 해당이 되고 거주자는 국내외 해당이 되죠. 그래서 차이 두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에 틀린 거 몇 번?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1급 문제 58번입니다. 다음 중 소득세법상 납세 의무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1번입니다. 거주자나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과세 기간 동안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그러니까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거 맞고요. 그래서 1과세 기간 동안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 맞죠? 그 다음에 2번. 거주자 여부를 판정할 때 국적이나 영주권 취득 등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183일 이상 거주를 했다면 거주자인데. 그래서 해당 사항이 안 됩니다. 자, 3번입니다.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비거주자라 하며 우리나라 과세 당국은 비거주자에 대하여 국외 원천 소득에 대한 과세권이 있다. 비거주자는 국내 소득만 과세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국외 원천 소득에 대해서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3번은 아니에요. 그 다음 4번.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국내에서 임직원이 해외에 파견된 경우 그 임직원을 거주자로 본다. 맞아요? 틀려요?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국내에서가 해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거주자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잠시 머물다가 이제 가시는 이제 그런 이제 승무원 같은 분들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에 해당하는 정답 몇 번이에요? 58번의 답은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1급 문제 59번입니다. 다음 중 배당 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배당 소득입니다. 자, 1번입니다. 배당 소득은 필요 경비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죠. 이거는 불로소득이라서 필요 경비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맞습니다. 그 다음 2번. 김영주식의 배당 소득 수입 시기는 잉여금 처분 결일이다. 김영주식의 소득 시기라 잉여금 처분 결일 맞는 얘기죠. 그래서 맞습니다. 3번.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배당, 인정배당은 배당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 법인세법에 의한 배당은 똑같은 배당 소득이에요. 배당으로 이제 소득이 나온 거 배당으로 이제 납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배당 소득이 맞아요. 3번은 아니에요. 4번. 의제 배당도 배당 소득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배당이 아닌데 배당으로 인정하는 게 의제 배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4번도 맞습니다. 그래서 이 옳지 않은 거 몇 번?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1급 문제 60번입니다. 다음은 연예인 세금 파문에 대한 신문기사의 일부입니다. 소득세법상 연예인 소득의 과세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연예인 같은 경우에는 사업소득이에요. 그래서 사업소득을 이제 해주는 곳에 뭐 누락을 하거나 실수가 일어난 거는 그래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일부 이제 탈세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용서할 수 없는 거죠. 어떤 사람이어도. 그렇기 때문에 과세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면은 첫 번째 줄에 연예인들이 세금을 누락시키는 경로는 크게 수입 누락과 비용의 과다 계상 두 가지로 분류된다. 그러니까 사업 소득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업장 현황 신고 같은 거는 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입 누락을 하는 경우도 있고 비용을 과다 계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비용이 없는데 비용이 적은데 그러니까 비용 자체의 증빙을 크게 늘리는 거죠. 근데 한 번에 늘리면은 경고기가 울려요. 그래서 이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긁어 모으는 거죠. 말 그대로 비용을.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수입을 장부에 적게 기장해가지고 과세 대상 수입을 줄여놓고 연예 활동을 위한 비용을 부풀려서 세금을 추리하는 방법. 그러니까 두 가지 이제 다 쓰는 거죠. 말 그대로. 예를 들어서 연예인 같은 경우에는 뭐 200억을 번다고 치면은 실제 수입은 이제 120억 이렇게 이제 바꾸는지 비용은 실질적으로 40억을 썼는데 한 80억 썼다든지 뭐 이런 분류로 해서 조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최근 네 번째 줄에 연예계 세금 파문에 대해 전문가들은 연예인들의 경우 매니저라 스타일리스트 등의 필요 경비를 얼마나 인정할지 논란이 많은 게 좀 현실이에요. 사업소득이라 당연히 쓴 만큼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업소득이니까 당연히 사용한 만큼 비용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근데 생각보다 이제 월급이 좀 적겠죠. 매니저나 스타일리스트나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이제 보다 뚜렷한 기준을 마련하지 않는 한은 논란이 쉽게 해소될 가능성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한 2014년도에서 2016년도 사이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때 막 연예인들 세금 구설수가 많이 올라갔던 시기가 있거든요. 그때일 수도 있어요. 자, 봅시다. 1번입니다. 1번. 연예인의 연예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은 일반적으로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으로 가져된다. 아까 위에서 이제 얘기하면서 그 내용이 나왔었죠. 그래서 맞아요. 그 다음 2번. 연예인의 사업소득 금액은 총수익 금액에서 일정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한다. 일정이라기보다는 그 제 생각이긴 한데 쓴 만큼 비용으로 그냥 처리를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래서 일정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한다. 그러니까 내가 쓴 만큼, 사용한 만큼 비용으로 처리한다는 거죠. 그래서 2번은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 3번. 연예인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에 대한 이자 소득이나 배당 소득은 사업 소득에 포함한다. 이게 아니에요.
사업소득이 하더라도 금융자산에 대한 부분은 이자 배당은 따로 이자하고 배당해서 처리를 해야 돼요. 규정이 돼 있어요. 사업소득은 순수 사업에서만 대한 것만 소득 처분하는 거고 이자 배당은 이자 배당에서 따로 이렇게 처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포함시키면 안 돼요. 사업에서는. 그래서 이거는 아닌 거고. 그래서 4번 연예인 사업자는 소득금의 계산 근거가 되는 증빙 서류 등을 기장해야 될 의무는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연예인 같은 경우에는 기장하는 데가 있긴 있죠. 있는데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또 기장할 의무가 더 없죠. 근데 일정 이상은 이제 기장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고. 근데 다 세무사무실에서 다 맡겨놓고 하다 보니까 증빙도 솔직히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기장해야 의무는 있다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좀 많은 경우에 대해서만 해당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에 아닌 거 몇 번?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